자, 우리 이제 조합 마지막이 분할 분배가 나와 있는데 사실 분할 분배라는 내용이 굉장히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분할과 분배. 자, 무슨 내용이냐? 거기 보시면 분할은 조를 나누는 거. 나누기만 하는 걸 분할이라고 부를게 라고 했고요. 이렇게 나누기만 하는 거는 사실은 조에 들어갈 애들을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자, 근데 분배는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 얘네들을 갖다가 뿌려주는 걸 분배라고 한다. 즉 분할하고 자르고 그 다음에 분배하고. 자, 여러분들 용어 모를까봐 설명했고요. 자, 거기 분할하는 방법을 수고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서로 다른 엔계. 항상 우리가 지금 1학년 때 공부할 때는 서로 다른 애들을 갖다가 다뤄야 돼요. 자, 걔네들을 P계, Q계, R계. 자, 우리가 초반에 이제 풀던 거랑 달라지는 게 지금 N계를 갖다가 우리가 개수별로 해갖고 3개의 조로 나눠보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조를 나눌 텐데 1번 PQR이 다를 때, 자, 우리가 그 조의 인원수가 다를 때, 그 다음에 2번 PQR 중에 두 수가 같을 때, 3번 세 수가 같을 때. 즉 우리가 같은 숫자, 즉 인원수가 같은 조를 나누게 되면 뭔가 경우의 수가 달라지나 봐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밑에서 한번 봐봐야 돼요. 자, 보시면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 크기가 같은 조, 이걸 우리가 크기가 같은 조를 동수조라고 합니다. 동수조. 이게 말 그대로예요. 같은 숫자의 인원수를 갖는 조. 자, 이 동수조가 몇 개냐에 따라서 거기 K개 있으면 K 팩토리얼이라는 친구로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수조가 K개 있으면 K팩. K팩이 뭐지? 아, 그럼 내가 조를 나눴어. 근데 동수조만큼 나열한 거 얘로 나눈다? 그 나열한 걸 날려버려야 된다. 뭔가 중복이 되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나누고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봤어요. 4명의 학생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근데 2개 조로 나눌 텐데 1명, 3명 해갖고 2개 조로 나눈다. 그럼 여기는 숫자가 같은 조가 없죠. 그쵸? 1명, 3명이니까. 근데 옆쪽에는 2명, 2명 나눈다. 그러면 숫자가 같은 조가 생기죠. 그쵸? 2명, 2명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를 나눴을 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보면 1명, 3명으로 나누면 A하고, 즉 1명짜리 인원수인 조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 얘네들이 다 그냥 각각 다른 경우가 되는데, 자, 2명, 2명으로 나누게 되면, 자, A, B가 첫 번째 조가 되고 나머지가 두 번째 조가 되고, 이 경우랑 C, D가 첫 번째 조가 되고 나머지가 A, B가 두 번째 조가 되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겹쳐요. 그쵸? 우리가 둘 조를 나누세요 그랬을 때, 야, C, D 니네끼리 조해 해놓고 나머지는 다른 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A, B 니네끼리 조해 하고 나머지는 C, D 니네는 다른 조야 말하는 거랑 어떤 경우예요? 같은 경우가 된다는 거죠. 2개의 조로 나누는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중복이 생기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동수조의 경우는 우리가 A, B가 한 조여야 합니다 라는 경우랑 A, B 말고 다른 애들이 한 조여야 합니다 라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몇 개나 중복이 생겨? 요게 우리가 동수조의 개수만큼, 팩토리얼 개수만큼 우리가
중복이 생깁니다. 단어도 이제 생각이 안 나. 하도 열받아. 자, 제가 오늘 열받는 좀 일이 좀 있어갖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한글로 설명돼 있어요. 4명에서 2명을 뽑아 한 조로 하고 나머지 2명에서 2명을 뽑아 한 조로 한다. 그때 우리가 4C2 해놓고 2C2 그쵸? 2명에서 2명 뽑으면 그러면 총 6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분할이 2팩토리얼 개가 생긴다 라고 되어 있죠. 같은 분할이. 이거 동수조 개수만큼 즉 2개 조를 나누어서 얘를 선생님이 1번, 2번이라고 부를게요. 1, 2라고 조를 나누나 2, 1이라고 조를 나누나 사실 얘네들은 순서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1, 2, 2, 1, 2팩토리얼 개죠. 즉 1, 2라는 2개를 나열하는 순서거든요. 이게 분할이에요. 그거만큼 중복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볼게요. 분할한 n개조를 나열하는 것이 분배인데 여러분들 n개조로 분할을 한 다음 n팩토리얼 하게 되면 분배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조심할 거는 이 동수조만 조심하면 되겠다. 동수조의 개수만 동수조의 개수라고 표현하면 또 나중에 또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동수조의 팩토리얼 개수 팩토리얼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유예요. 자, 그러면 그것만 조심해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458. 자, 9명의 학생을 다음과 같이 3개 조로 나눌 거야. 자, 1번 2명, 3명, 4명. 얘네들은 자, 조를 나눌 거야. 9명을 2명, 3명, 4명. 자, 보시면 숫자가 같은 조가 없죠. 따라서 얘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조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9, 12, 그 다음 2명을 뽑았잖아요. 9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니네 여기 해, 2명 조 해 했으니까 이제 7명 남죠? 남는 거에서 다시 뽑아주고 또 남는 거에서 뽑아주고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2번처럼 2명, 2명 우리가 5명 이렇게 돼요. 이 경우는 요 2명 뽑는 상황이 9명 중에 2를 뽑고 나머지 7명 중에 2를 뽑아. 이렇게 뽑잖아요. 뽑으면 아까 말한 대로 A, B 니네가 같은 조해 라는 경우랑 야 A, B 말고 나머지가 같은 조해 라는 경우에 중복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 얘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동수조 개수 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5명 중에 5명 해놓고 동수조가 2개니까 우리가 2팩토리얼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333 그러면 3팩토리얼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같은 문제라서 그래서 동수조만 좀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합 공부할 때 팩토리얼, 퍼뮤테이션 이라는 친구가 선택 플러스 나열 그거 설명할 때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이해되셨죠? 자, 460번 불러가겠습니다. 460번 보시면 10명을 3명, 3명, 4명 우리가 3개 조로 나눈 거고 특정 3명이 같은 조에 편성됐음을 그랬어. 10명, 3명, 3명, 4명. 자, 이렇게 될 텐데 특정 3명은 같은 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3명. 그래? 특정 3명?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선생님의 앞쪽에 저번 시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쵸. 확정된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미 특정 3명이 같은 조, 즉 니네 셋은 여기 해 라고 고정되어 버리면 우리는 나머지 애들만 뭐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애들만 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 데리고 3, 4로 조를 짜주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특정 3명은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나머지 7명 중에 3명 뽑고 4명 중에 4명 뽑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이제 조금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7명 중에 4명 뽑고 3명 중에 3명 뽑고라고 계산 안 하고 왜 이렇게 작은 것부터 뽑아요? 컨비네이션 계산이 쉬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크면 더 곱할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작은 수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뽑고 그 다음에 4명 뽑고. 이거 사시사는 얼마죠? 사시사는 얼마야? 딴 데다 파는 거 봤어요 나? 자, 그래서 사시사는 1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구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를 짰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답인가요? 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알겠죠? 아닙니다. 자, 바로 3명이라는 조 때문에 이 3명이라는 조 때문에 아까처럼 중복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수조 개수 팩토리얼로 반드시 조짤 때 동수조 있어 이러면 꼭 나누셔야 돼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동수조 팩토리얼. 자, 그럼 거기 보세요. 3명인 조를 배정하는 경우 수 나와 있고요. 35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3명을 4인조에 배정하는 경우 이걸 생각을 못했네. 특정 3명이 우리가 3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면 특정 3명이 3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면 그리고 또 특정 3명이 4인조에 들어가면 이 경우가 서로 나눠지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요 계산에서 이제 오류가 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경우의 수가 더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동수조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까지 기억을 하시고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제대로. 자, 보면 거기 요런 문제 특정 3명이라고 그랬는데 저기 4명인 조, 즉 그 3명을 포함할 수 있는 조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마다 틀려요. 그래서 야 이거 특정 인원수라고 했는데 이 특정 인원수가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보셔서 분류를 먼저 하셔야 돼요. 분류를 해놓을 거예요. 까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4명인 조가 있기 때문에 이 특정 3명이 4명인 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요 경우랑 그 다음에 3명인 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 풀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3명이 3명인 조에 배정되는 경우는 자, 여기 배정되고 나면 얘네는 그냥 고정인 거잖아. 그쵸? 고정인 거잖아. 고정돼 버리고 나면 아까 우리가 풀이를 한 덩어리로 풀 때랑 조금 달라지는 게 얘네가 고정되고 나면 실제로 뒤에 있는 3인조는 3명인 조. 요 조는 내가 갖다가 애들을 집어넣으면 얘네들하고 서로 자리를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고정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뒤에 7명에서 3명을 뽑아다 갖다 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7명, 4명은 서로 동수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서 우리가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아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 4니까 동수조 발생 안 한다. 그래서 3C3 7C3 4C4 요거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특정 3명이 우리가
4명인 조에 포함이 되게 되면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특정 3명이 4명인 조에 포함되면 그때는 동수조가 발생하는 거야? 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그때는 발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3, 3, 4 이렇게 짜는데 여기에 특정 셋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 4명인 조를 구성할 때는 한 명만 데려다 놓으면 되거든요. 3명을 결정 다 나와서. 그러고 나면 여기 3명인 친구들끼리 뭐가 발생해요? 바로 동수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동수조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7명 중에 3명 뽑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4명 중에 3명 뽑고 그리고 나서 한 명은 사실은 일시일인데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한 명 남은 거에서 한 명 뽑고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써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조는 다 편성됐는데 얘네들 조를 짜는 과정 안에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수조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짜준다. 근데 사실은 요 설명을 해놓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3 애들한테는 설명을 해줬을 때 조금 잘 이해를 하던데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못할지 몰라서 괜히 혼란을 줄까봐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 이 고배 법칙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이 고배 법칙 우리 곱셈 이 곱셈 하는 고배 법칙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순서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 고배 법칙 안에 뭐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순서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사실 뭐 어떤 책에도 그걸 설명은 안 해놨지만 고배 법칙 안에는 순서가 들어가요. 우리가 A에서 뭐 경로 찾기 문제 있잖아요. A에서 B, C 그리고 D 갈 때 우리가 경로를 설정하거든요. A에서 B 가고 B에서 D 가고 A에서 C 가고 그 다음에 D 가고 사실 A에서 D로 갑니다라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배 법칙을 할 때 길의 개수들을 각각 구하고 곱하잖아요. 그게 완성합니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곱셈 안에는 사실 순서의 개념, 나열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좀 설명하기가 고교 과정에서는 굳이 그것까지 설명해서 애들 그럼 곱셈할 때마다 순서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느냐, 그리고 순서 바뀌는 것도 생각해야 되느냐, 막 이상하게 막 확장을 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설명하는데 여기 동수조에서 왜 이런 동수로 놓게 되면 중복이 발생해 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A, B, C, D인 거랑 C, D, A, B인 게 같은 것처럼 두 번씩 계산이 됐어 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앞에 놓고 뒤에 놓고 라는 개념이 곱셈에서 들어갔어. 그래서 이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라는 설명이에요. 자,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세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수조 팩토리얼을 하는데 요 460번 문제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460번은 별표 치시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틀리실 수 있어요. 자, 주의사항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460번. 자, 이 특정 인원수가 배치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얘가 3, 3, 2인데 특정 3명 이랬으면 요 경우가 발생을 안 해요. 아예. 알겠죠? 발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버리니까 요 특정 인원수라는 녀석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명인 조, 4명인 조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계산하는 거고,
특정 3명이 한 군데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한 가지 경우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카운트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동수조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되 저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460번 문제입니다. 사진부터 찍으시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462로 가겠습니다. 460. 자, 462에는요 대진표라는 녀석이 나와요. 자, 460. 중학교 때도 아마 풀어보셨어요. 사실 이 대진표 작성은 경기, 우리가 경기 방식과 관련해서 조금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남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러면서 이 대진표 개념, 그러니까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대진표 개념이 있는데 여학생들이 조금 이런 거 좀 문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운동 싫어하는 애들은 이거 잘 몰라요. 자, 두 개의 방식이 있어요. 리그전이 있고 토너먼트가 있어요. 막 완전 스포츠 깊이 있게 들어가는 스포츠는 아니고요. 그냥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자, 리그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팀끼리 한 번씩 다 싸워보는 거예요. 다 싸워서 거기서 뭐 승점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갖고 가는 거. 요런 게 이제 리그전이라고 하죠. 다 싸워본다. 다 싸워본다, 다 짝지어본다죠. 사실은 악수한다 개념하고 자꾸 섞어갖고 출제를 좀 해요. 자, 서로 악수를 해요. 그래요? 그게 바로 리그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싸워보는 거죠. 한 명씩 다 만나보는 거예요. 자, 근데 토너먼트라는 건 만나요? 만나면 이긴 팀만 계속 올라가서 이긴 팀끼리만 싸워요. 이게 토너먼트예요. 승자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요건 그래서 대진표에 따라서 이긴 팀끼리만 싸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너먼트에서만 대진표를 다룬다 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462번처럼 대진표가 나왔다? 그럼 이건 토너먼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토너먼트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토너먼트는 승자끼리만 만나요. 승자끼리만. 그러면 대진표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동수조랑 뭔 관계지? 요거를 이제 알아보러 가야 되겠죠? 자, 일단 대진표를 하나 그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대진표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스타일로 생겼는데 이 밑에 이 동그라미 자리에 팀들을 하나씩 이름을 적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팀이 서로 싸워요. 경기를 해서 이긴 팀만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스타일을 대진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팀 6개의 팀이 있는데 이 대진표에 맞춰서 경기하게끔 우리가 짤 수 있는 방식, 대진표 작성하는 방식, 이렇게 해갖고 그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6개의 팀이 있구나. 근데 내가 여기다 적어야 되는구나. 적을 건데 경기를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 이걸 고민하면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A, B라고 적던 B, A라고 적던 요 경기는 A랑 B가 하는 거죠. 즉, 요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은 순서에 상관이 없네. 순서에 상관없는 건 마치 우리가 뭐 캠핑 갈 때 조 짜는 거랑 학교에서 이제 단체로 캠핑 갈 때 조 짜는 거랑 똑같네. A, B 너가 1조, B, A 너가 1조. 요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대진표에 여기 들어갈 친구들을 짜는 거, 요게 조변성이에요. 그러면 컨비네이션 계산을 들어갈 거예요. 내가 그럼 여러 명을 갖다가 여러 개의 조로 짜고 있는 거네요.
여러 개의 조로 짜면 인원수에 따라서 무슨 조 발생할 수 있어요? 동수조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6개의 팀이 있죠. 6개의 팀이 있어요. 6개의 팀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적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둘이네요. 자, 그런데 둘 제가 나눌 거잖아요. 둘 나눌 거죠. 둘 나누는데 대진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부전승이라고 해서 경기를 한 번만 하고 그냥 결승으로 가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싸워서 승자끼리 한 번 더 하고 준결승을 하고 그 다음에 결승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라인이 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즉 조를 짜지만 여기는 얘네들 둘이니까 동수조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만 동수조의 개념으로 봐요. 얘네들은 그냥 쭉 올라가는 개념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조를 짜고 갈 때, 자, 이제 어떤 스타일로 할 거냐 하면요, 머리가 복잡하실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대가 그려져 있죠. 막대가 그려져 있으면 요게 경기거든요. 서로 둘이 싸웁니다 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싸워서 누가 이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경기층이요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층부터 우리가 조를 나누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간다, 배정한다, 분할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우리 6개 팀 중에 여기다 놓을 친구랑 여기다 놓을 친구를 정해요. 6개 중에 넷 중에 그러면 둘 중에 둘. 사실 얘 1이죠. 그 남는 팀이 부전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애들을 결정하면. 근데 굳이 쓰려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썼는데 이제 요거 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승자들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승자들이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럼 두 번째 라인의 경기는 요거 하나예요. 두 번째 라인의 경기. 이렇게 하나거든요. 요 하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9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자, 우리가 이거 제가 이거 표현을 좀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진짜 홍보된 거예요. 안 되려고 그러면 진짜 뭐가 안 풀릴. 제가 오늘 오전에 일어나고 여러분들 수업을 여기 하고 오기 전에 굉장히 여러 개로 막 오늘 이 얘기해주고 저 얘기해주고 막 준비하고 왔는데 하고 나왔더니 사고가 있어갖고 지금 뇌가 정상 움직임을 안 해요. 지금 좀 수업을 잘못하고 있어. 원래는 진정하고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자, 봅시다. 잘못 설명했어.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 C 설명이 아니라 먼저 요 라인이 두 개로 부전승과 아닌 애들을 먼저 나누셔야 돼요. 부전승 팀을 남는 애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자, 부전승 팀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6명 중에 2개의 팀, 부전승 팀을 먼저 나누시고 나머지 애들은 이따가 여기다 놓을 거야 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라인이 요 4개의 팀 중에 우리가 2팀, 그 다음에 다시 2팀, 2팀 중에 2팀 이렇게 해서 다시 나눠줘야 돼요. 자, 이 4명을 우리가 선택한 4명을 4개의 팀을 갖다가 둘로 나눠줘야 돼요. 이때 2개로 나눠지니까 동수조가 발생을 해요. 동수조가 여기 발생을 해요. 됐죠? 이렇게 해서 배치만 하면 알아서 주어진 애들끼리 싸우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못한 거 요거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설명 잘못한 거. 자,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맨 위에는 어차피 맨 위에 경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기는 애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대진표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우리 중결승 파트에 보면 얘는 하나로 돼 있고 얘는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로 들어갈 애들과 요렇게 두 개로 나눠질 애들 걔네들을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얘는 그대로 두 개인 애들이 그대로 두 개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네 명인 애들이 다시 두 개의 조로 나눠져서 짜진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애들이 좀 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도 잘못 표시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토너노트가 정해집니다. 자, 그럼 밑에 463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463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좀 복잡하니까. 자, 7명이 토너먼트 요거를 할 거예요. 대진표 작성을 해보래요. 자, 7명.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7명을 갖다 여기다 표를 할 때 이 맨 위에는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요 라인과 요 라인 요거를 먼저 7명을 나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개 팀, 3개 팀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7, 3, 4, 4 이렇게 먼저 나눠요. 나눴죠? 나눴고 자, 이 4개 팀 안에 지금 4개, 3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수조가 안 생겨요. 이것도 계속 보셔야 돼요. 인원수 나눌 때는 무조건 동수조 발생을 생각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자, 4개 팀을 다시 2개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4C, 2C 나누시고 동수조가 있어서 2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 3명인 팀을 2개 하나로 나눠야 돼요. 얘는 동수조 안 발생하죠. 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으로 내려와서 얘네들은 둘 해갖고 나눠야 되고 얘는 2개 하나 나눠야 되고 그래서 3명 중에 우리가 1명, 2명 중에 2명 이렇게 계산해야 편하다. 얘는 동수조 없으니까 팩토리얼 계산 안 한다. 그러면 얘네들 계산해서 다 뭐 해줘야 돼요? 곱하셔야 돼요. 자, 곱셈을 해갖고 정답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곱셈을 들어가게 되면 7 이거 7p 3이죠. 7, 6, 5 그다음 3팩이라서 3, 2, 1 이거 곱하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쭉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4C4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1이라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 하나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4P이죠. 4, 3 그리고 2, 100, 2,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1 있고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곱하기 자, 3C1은 3이죠. 자, 그 다음에 2C1은 1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놓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이거 부모 없는 친구들은 분자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 날릴 수 있죠. 다 곱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친구랑 여기 친구랑 이렇게 날라가겠죠. 다 날려버리고 나면 여기 3, 그 다음에 7, 6,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30,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1, 600, 3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짓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 우리 대진표 작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꽃 464. 요게 마지막 문제거든요. 꽃송이. 요거는 그냥 입으로 설명할게요. 좀 간단해서. 자, 보시면 464는 서로 다른 6송이의 꽃을 세 다발로 나눠요.
자, 세 다발로 나눠요는 분할이에요. 그래서 조를 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명에게 선물해요. 자, 선물할 때는 나열을 하셔야 돼요.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알죠? 팩토리얼이 들어가요. 자, 나눠요, 분배, 분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다발로 나눈 다음에 애들한테 선물해요, 분배. 자, 그러면 1번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그럼 여기 동수조 발생 안 하죠? 조 다 나누신 다음에 팩토리얼 때려주시면 되겠고. 자, 2번 한 송이, 한 송이, 네 송이. 얘는 동수조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송이, 한 송이 계산하실 때 이 팩토리얼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두 송이, 두 송이, 두 송이. 얘는 동수조 역시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배는 우리가 3명에게 선물하는 거 그대로 3팩토리얼들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